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갑자기 남북관계는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개 국가 관계다. 러시아로부터 유행, 무형의 대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평화란? 안녕하세요. 평화통일창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첫 시간 질문자 청년 기리나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무진입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이면서 민주평통기획조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사실 요즘에 남북한의 관계가 좀 답답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잠수이별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도 챗GPT라든지 또 이 제미나이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남녀 연인 사이로 비교하자면은 남녀 중에서 어느 일방이 아무런 언질 없이 잠수를 탐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깨지는 아마 그런 이 합성의 용어가 아닌가 보이고 요즘 남북한의 관계가 좀 잠수이별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수이별 단어를 꺼내든 거거든요. 평화통일창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교수님, 일단 남북한의 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은 언제부터 남북 두 개의 국가라고 이제 명칭을 하면서 대화를 단절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023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갑자기 남북관계는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개 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적대적 두 개 국가라고 성격 규정한 배경은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냐. 하나는 남측인 우리 측에 대한 불신이고 또 하나는 북한식 생존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민주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화해협력하자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북한에게 흡수 통일하려는 흉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죠. 보수정부가 들었을 때는 이 보수정부는 드러내놓고 북한 붕괴를 통해서 흡수 통일하려는 그러한 불신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북한 내부의 생존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이 서로 의존하지 말고 관심 끄고 각자 도생하자. 서로가 아무런 대면하지 말면서 잘 먹고 잘 사자. 이러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올해 26년도 남과 북이 공식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몇 %라고 보시나요?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네. 북한의 내부 또 우리 측의 내부 사정, 네. 남북관계, 주변 국가 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미중 관계도 좋지 않고 남북관계도 좋지 않고 원래 남북 대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 확률로 이야기하자면은 1%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약 1% 대화 예측 사항에서 10% 정도로 높이려면은 미중 갈등 관계를 봉합시키고 러우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북한이 군대를 파견을 했잖아요. 한반도 정세랑 영향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은. 북한이 파병을 하고 또 무기를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유행, 무형의 대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교적으로는 북러 간에 밀착되다 보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또 형성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춰볼 때 미중 관계가 좋으면 남북 관계가 좋고 반대로 미중 관계가 나쁘면 남북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한중 관계가 나름대로 잘 굴러가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러우 전쟁이 빨리 평화적으로 종식되도록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는 없네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이것은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도 잘 돼야 되지만 주변 국가 관계하고도 돈독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실용 외교, 균형 외교,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이제 미국이랑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한물에서 그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하면은 이것은 4월의 봄, 한반도의 훈풍이 되겠지요. 4월의 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가 좋아지고 또 러우 전쟁이 종식되고 그 선상에서 우리의 지혜를 모은다 하면은 나름대로 이 4월의 봄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4월에 되면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네. 이 경주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러브콜을 직간접적으로 보내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또한 미 제국주의 타도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유럽 지향 쪽으로 가고 북한은 아시아 지향 쪽으로 가물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북러 밀착 관계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 상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면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중에 러우 전쟁이 조금 종식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도 좋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4월의 봄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에 당선됐었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장면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둘의 케미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올 연말이죠. 11월경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그리고 성과가 난다면은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은 푸틴 대통령은 유럽 지향 쪽으로 가고 김정은 위원장은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관계 봉합, 러우 전쟁 종식 이후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북일 대화는 필수 고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막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셀카도 찍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이것은 이미 한반도 평화 마라톤의 출발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를 추진하게 하겠다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만들고 평화 공존의 상태에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적이 뚜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도 담겨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보다도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통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남북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평통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이것을 잘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지혜를 의장님인 대통령께 잘 전달하면 이것이 남북관계 복원뿐만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 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청년으로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통일에 그다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 단계 남북 관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통일보다도 평화를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선 평화 후 통일. 평화의 대칭어는 전쟁입니다. 평화가 있으면은 청년들의 삶이 활기를 뜰 수 있고 평화가 있으면은 청년들에게 미래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있으면은 청년들의 삶과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기성세대는 전쟁을 일으키고 청년 세대는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이라든지 러브 전쟁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평화 무슨 필요해? 이대로 삽시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청년들 또한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평화란? 평화는 기회다. 평화가 있어야만이 나의 삶과 내 자녀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과 국민들 모두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청년들을 비롯한 미래 세대들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분단 국가이면서 통상 국가입니다. 통상 국가에서 해외 투자 유치가 없으면 우리의 경제 성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화 없이 해외 투자 유치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일 통일의 주축들을 놓았던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가 전부가 아니지만 평화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평화의 생활화, 일상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창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